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인 김한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나본 김한길 참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친해질 수 있고 누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상대를 아주 깊게 배려하는 이런 스타일의 남자입니다. 현재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런데 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계 개편 얘기를 했습니다.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구도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계 개편.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당이 둘로 쪼개지고 분당을 하고 그 쪼개진 당이 스스로 그냥 혼자 존재를 하거나 또는 다른 당하고 합당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일이 이른바 정계 개편이지요. 분당, 창당, 합당, 기업으로 치면 M&A 이런 것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기업에서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있는데 어느 날 반도체 사업부하고 가전 사업부가 이렇게 나뉘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든다든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어떤 천지개벽에 해당되는 것이 정계 개편입니다. 그래서 슈퍼 1당이었던 정당이 제2당으로 전락을 한다든지, 제2당이었던 데가 제1당으로 국회를 지배하게 된다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계 개편 전략기획가 최고 가는 사람이 김한길입니다. 과거 이 정계 개편을 주도했던 적이 참 많은 그런 정치인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대로 정치는 생물입니다. 제가 주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르익은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계 개편, 내가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때가 되면 무르익을 것이다. 무르익는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을 칠 것이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못지않게 요동을 칠 것이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당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주류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다른 쪽 낙선한 후보를 지지했던 쪽은 비주류가 되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주류 쪽 사람들은 내후년에 있을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공천 탈락! 정치인에게 공천 탈락은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천이지요. 정치인은 선거입니다, 선거. 정치는 생물일런지 몰라도 정치인은 선거입니다. 한 번 선거가 끝나면 정치인은 바로 다음 선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주로 원외에 있는 전직 국회의원들, 원외에 있는 그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날지 모른다. 그 떠나는 사람들이 새로 새를 규합해서 하나의 정당을
뭐 그런 옵션이 하나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합류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정계 개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72석인가요? 슈퍼 원내 1당이지만 거기서 가령 절반으로 쪼개진다든지 3분의 1이 나간다든지 그러면 네, 국회 제2당으로 전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선인 신분인 윤석열 그 정책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고 이러고 있는데,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기 위한 뭐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정을 국회로 가져오려고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작동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말을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이쪽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략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귀를 잡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한길 위원장이 한 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당에 속했다가 이 당이 내 정치적 소신을 대변하지 못하는구나, 여기에서 내 뜻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다른 시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계 개편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천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사람들. 당의 분위기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 8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내가 여기 있어봤자 2년 뒤에 공천받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면 그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암중모색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빠져나올 것이다. 어디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바로 정계 개편일 것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자신이 앞장서가지고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리 끌어오고 저리 끌어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평론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2024년 총선에서 공천 탈락이 확실시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의 윤핵관들이 작업을 벌일 것이다. 지금의 윤핵관들,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쪽에서 공천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을 접촉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시기적으로 누구도 하기 힘든 말을 김한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가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